좋습니다. 다음 이야기 또 해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레버리지와 인버스 얘기 또 해볼까 해요. 제가 만나볼 때마다 했는데 저는 사실 이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근데 위험한 이러면 투기꾼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근데 진짜 많이 하세요. 그러니까 참 네. 제가 그때도 전에도 저번 촬영 때도 얘기했는데 전화 드렸는데 형님 혹시 숏플레이도 하세요? 숏플레이 어렵지 않으세요? 그러니까 저는 숏은 괜찮아요. 저는 오히려 레버리지가 어렵습니다. 그렇죠. 얘기해 주셨잖아요. 하락이 됐을 때 담보가 될 수 없다는 거. 그럼요. 정말 되게 저는 뼈를 때리는 이야기였거든요.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. 네네. 근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레버리지와 인버스를 많이 할지 장단점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시냐 한번 또 이야기 부탁드립니다. 왜 많이 하는 거야? 뭐 당연히 많이 먹으려고 하시는 거겠죠. 등락도 크고 시장 1% 뜰 때만 뭐 3배, 5배 하면 뭐 시장 10% 뜰 때 50%, 30% 먹는 거니까. 근데 이제 아까 이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기대 수익이 있으면 기대 손실이 똑같은 확률로 있거든요. 그렇죠. 똑같이 생각을 해요. 이걸 망각을 하는 것 같아요. 저조차도 망각할 때가 있으니까. 근데 이게 정말 큰 결과로 다가올 수가 있어요. 거기에 가장 반하는 그 원칙에 가장 반하는 게 레버리지라고 봐요. 저는 먹을 때 많이 먹죠. 대신 만약에 떨어지면요 똑같이 더 떨어지는 거잖아요. 그렇죠, 네. 그건 우리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. 인버스는 다만 그 범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일부 뭐 인버스는 할 수 있다고 치지만 뭐 저희 하우스는 참고로 투자 원칙 대원칙 중에 레버리지 인버스는 절대 안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40% 나고 7, 8% 나는 것도 뭐 인버스나 레버리지를 전혀 안 하고 그 정도 난 거거든요. 그래서 저희는 스스로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응을 잘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. 그래서 뭐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시장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반대로 갔을 때 그 폭과 이 정도를 손실의 폭과 정도를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봐요. 손실은 입을 수 있어요. 기다리면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다른 걸로 해서 그만큼 이상의 수익을 내면 회복할 수가 있잖아요. 근데 레버리지는 안 되죠. 그냥 한 배짜리면 한 배라는 게 레버리지도 아니지만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복할 수가 있지만 2배, 3배, 5배 이게 만약에 거꾸로 탔을 때 이걸 회복하는 건 거의 쉽지 않아요. 그럼요. 쉽지 않죠. 저번 촬영 때도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이 말이 되게 기억에 남아요.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워런 버핏도 원금을 꼭 지켜라. 돈을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 그랬는데 레버리지는 이거에 완전히 위배되는 투자 방법이라고. 그렇죠. 그 이야기가 굉장히 저는 뼈를 때리게 네. 다가왔어요. 네, 알겠습니다. 또 다음 이야기 해볼게요. 네. 다음에는 배당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해요. 네. 배당주 투자가 이제 2022년에 고금리 때문에 장이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배당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또 하더라고요. 네. 배당주가 사실 전 이게 궁금한 게 사람마다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. 다를 수 있죠. 어떤 사람은 결국 제 살 깎아 먹기다. 특히 저희 아버지는 배당주는 사실 거의 쳐다도 안 보시더라고요. 배당주보다는 완전 성장주. 사실 과거의 주식 투자의 수많은 이제 오래된 역사 중에 아무래도 성장주로 이게 수익을 많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. 맞는 말씀이십니다. 네, 하지만 반대로 배당주 반드시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. 노후 소득이 끊기신 분들은 무조건 배당주 반 이상은 담아야 됩니다. 이렇게 사람마다 생각이 다른데 배당주 투자 장단점 어떤 게 있을지 또 어떤 의견 갖고 계신지 이야기 부탁드립니다. 먼저 아까 아드님께서 이렇게 몇 가지 아버님 말씀해 주 간단하게 그냥 배당주 한 30% 섞고 나머지 성장주 섞고 아니면 반반 섞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? 네, 비율만 잘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개인의 성향에 따라. 그럼요. 필요한 대로. 예. 근데 이제 분명한 거는 아까 왜 배당을 많이 할수록 원론적인 얘기. 배당을 많이 해서 주주들께 돌려드리는 건 좋지만 덜 돌려드리거나 안 돌려드렸을 때 그걸 가지고 회사가 정말 회사의 성장에 쏟아부어서 성장을 더 높이 구가하면 주가는 더 올라가는 거니까 기회비용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회사가 배당을 많이 주고 배당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주주를 얼마나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지, 얼마나 주주 친화적인 문화고 주주 친화적인 경영 정책을 갖고 있는지를 단견적으로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성장도 중요하지만 요새 ESG 얘기하면서 뭐 환경, 사회 책임, 지배구조 ESG 통합해서 이미 대형사들은 다 통합해서 적용을 하고 운용을 하고 있잖아요. 근데 ESG가 2006년도인가로 기억하는데 유엔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발표하면서 ESG가 이제 태동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. 그 태동할 때 원래 배경이 뭐였냐면요. 어떤 조직이든지 기업이든지 장기 성장을 꾸준하게 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가 가장 중요하더라.
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 회사가 정말 오래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게 진짜 중요한 가치더라라고 해서 시작한 게 UN에서 SDG 17가지 발표했고 거기에 파생되어 나온 게 ESG 투자 개념이라는 겁니다. 이제 그런 개념을 놓고 보면 거기에 딱 부합하는 게 저는 배당이라고 봐요. 배당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회사가 기본적으로 영업 상황이라든가 매출 상황이라든가 수익 상황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배당을 해주는 것이고, 배당을 더 많이 해준다는 얘기는 그런 기본적인 기업 활동이 더 잘 됐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진다는 얘기고, 또 역시 배당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는 그 기업이 얼마나 주주를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느냐를 나타낸다고 보거든요. 그러면 시장에서 볼 때 같은 시장의 어떤 지배력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할 때 아드님 같으면 배당을 많이 해주는 회사가 더 믿음이 가겠습니까? 배당을 적게 해주면서 성장이 좀 빠른 회사가 믿음이 가겠습니까? 그건 사람마다 틀려요. 근데 저는 성장이 적당하게 하더라도 그 배당을 꾸준하게 해주는 회사가 더 믿음이 갈 것 같아요. 성장이라는 거는 그 기업 활동을 하는 시장이라는 거는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면 성장은 담보하지 못해요. 그러면 그 성장을 적당한 속도로 관리를 하면서 뭐 관리하는지 자연적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성장을 너무 과한 성장을 하지 않고 또는 과한 성장을 하면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을 감내하면서 성장주에 계속 투자를 할 거냐, 적당한 수준으로 성장을 하면 그만큼 노출되는 리스크도 조금 더 줄어들지 않겠어요. 기업이 받는 잠재적인 리스크도. 그러면서 대신 배당을 꾸준하게 해주느냐, 저 같으면 후자를 택하겠어요. 그거는 이제 가치관에 따라 틀린데, 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배당이 많다는 거. 배당 아까 모두 예외에 한국, 미국 주식시장 비교할 때 배당 성향이 미국이 40% 넘고 우리나라가 27% 된다고 그랬는데, 뭐 단견적으로 배당 성향이 높은 미국 주식시장이 역사적으로 2010년 이후에 확실하게 차별화되고 훨씬 더 많이 오른다는 거는 꼭 배당 때문은 아니겠지만 그런 뭐 간접적인 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?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좋은 이야기 해주셨습니다. 저는 사실 저는 성장주하고 뭐 레버리지 같은 거 위주로만 투자해서 배당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주위 사람들 이게 계좌를 보고 주식 이야기를 하다가 와 배당이 막 100만 원 넘게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. 그분에게 실례지만 이제 종목 친하니까 종목 이렇게 보다 보니까 와 삼성전자 그 지금 그 대표님이 말씀해주신 이야기 중에 굉장히 부합하는 주식 중에 하나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일단 망할 일은 없잖아요. 그렇죠. 성장 이렇게 완전 그 대초 우량주니까 이렇게 가지는 않지만 꾸준히 계속 마일드하게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 시대의 흐름을 잘 따라가고 상승하면서 와 그 삼성전자 우산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2.5%인가 2.7%인가 그게 대장주에서 그렇게 배당 주는 주식이 저는 암만 찾아봐도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심지어는 테슬라는 배당 없습니다. 그렇죠. 완전 성장주죠. 근데 그런 거 보면 저는 삼성전자가 또 사람들이 이래서 삼성전자를 많이 사나 그런 생각도 하더라고요. 사실은 삼성전자 배당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지만 네, 우리나라 상황에서 보면 높은 편이죠. 그렇죠. 한국 상황에서 보면 왜냐하면 미국에 완전 그 돈 많은 나라에 있는 주식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신흥국에 있는 나라 그 주식인데 이 정도로 배당을 주는데 이렇게 안전하게 주가가 올라가? 그거 생각하면 진짜 괜찮더라고요. 현금 흐름이 그만큼 수익이 이상 없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배당 회사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죠. 그렇죠. 네, 그게 많은 걸 포함하는 거죠. 그게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. 당연하죠. 네네.